공통사 하나야. 내가 이렇게 답으로 주세요. 아,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없었으니까. 네가 돈 받는 게 30년 전부터 받은 게 없죠. 참여하기 전에도 받고, 참여하고 나서도 받고, 이게 뭐 14살에서. 그럼 우리는 나오는 갖고 다 나오면은 지역회에다가 그러면 지도록 하겠구나. 택시의 불친절 그리고 과속 운전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악금 제도가 2020년 1월부터 법적으로 일부 폐지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대신 시행된 것이 바로 전액관리제라는 제도죠. 말 그대로 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입을 전부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기사들에게는 월급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그 월급을 얼마로 지급을 할 건지 그 지급 기준을 정하는 바로 택시 중앙 임금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협약을 불법이다, 요거 위법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노사가 합의에 체결하는 택시 중앙 임금 협약이 어떻게 위법하게 체결될 수 있는지, 또 그 배경엔 어떤 어두운 내막이 있는지 관련 내용을 취재한 이용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택시 기사님이 승객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현행 운행하다가 승객들한테 폭행당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운전을 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택시가 26일 기본으로 한 달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고 그것에 맞춰서 회사는 급여를 적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운전석으로 너무 이렇게 걸치길래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랬더니 블랙박스를 먼저 띄었어요. 112 신고를 하려더니 핸드폰을 뺏겼어요. 어디를 주로 맞으셨어요? 이 가슴을 맞았어요. 얼굴, 가슴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TBS의 취재가 시작되자 A교통은 삭감한 월급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김종호 기사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장은 조합장하고 같이 잘 합의해서 올라오라는데 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바로 나와버렸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며칠 뒤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사표 쓰라고 사표 써줘 버렸어요. 이 임금 협약이라는 게 이제 그 내용상 보면 막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준수를 해가면서 관련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혹시 죄다 불법성이 있다고 나온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전액관리제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월 기준 운송 수익금 435만 원과 일일 실제 영업시간 5시간 15분을 합의한 임금협정 1조 1항과 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하루 5시간 15분 이상 택시요금 미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협정 7조 1항과 2항도 위반, 교통사고로 회사 피해액이 450만 원이 넘거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기준을 미달한 택시기사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21조 1항은 택시발전법 위반. 토탈적으로 보면 서울 진호위는 14개 조항이 법을 어겼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14개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14개요. 어이구, 어마어마한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택시기사들도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사실상 이제 단체 협약을 빌미로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지금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전액관리제를 지켜야 된다. 산악금제는 위법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정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호위에서 택시 중앙 임금 협약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 임금 협약 노사 당사자는 위법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법 항목으로 치면 몇 개 항목이 된 거죠? 4개에서 5개에 대한 법을 위반한 거로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서 그 협약을 맺은 양측에다가 이걸 60일 이내에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잠깐. 이거 봐봐요.
이거 되게 꼼수네요. 임금 협약이라는 걸 앞에 내세우고 네네. 그 위에 상위법들 진짜 그냥 우리의 법들을 다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택시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를 보면 이 일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은 그거보다 좀 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맺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본법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됐다는 것들에 놀라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임금협약으로 인해 현장에 계신 많은 택시기사분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사협약이라는 게 그야말로 양자가 한 거잖아요. 노사. 노사. 그럼 노측 사측이 지금 불법 판정을 기본적으로 수용은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결정에 대해서 노측 입장과 사측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얘기를 한다가지고 야 이게 왜 우리 노사가 교섭을 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안만 지방노동위원회도 그 사람들이 왜 판결을 할까. 이참에 그냥 뭐 다시 재협상 요구해서 이참에 우리가 그때 교섭하다 우리가 밀린 거 다시 뭐 이참에 법령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몰라도 그게 우리는 타당을 하고 지금까지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누가 지금까지 뭐 노동연에 이렇게 뭐 지지를 했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보겠습니다. 아,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노측과 사측과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노측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본인들은 어쨌든 택시 기사님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묵인하고 넘어갔냐 그거예요. 그 임금협약, 임금교섭에 참여했던 개별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들입니다. 그 노조위원장들이 6명에다가 전택 서울본부의 의장이라는 사람까지 한 7명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측에서도 5명 이상을 다 모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섭할 당시에 그게 그렇게 위법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혹시 그때는 그 펄쩍에는 그걸 몰랐죠. 저희가 뭐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알았으면 그렇게 맺었을 이유가 없죠. 조합의 그 직원분들이 노동정당 하신 분이 아무래도 모든 전체 서울시내를 관할하시니까 대부분 환의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죠. 네. 노사가 대부분 알아서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모든 것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위법하다고 이제 무조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법이 애매모호한 게 많고 택시 발전법이라는 자체가 이 자력관리제하고 최저임금법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시행하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협약이라는 거가 상위의 지위를 갖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에는 혹시 어떤 내막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 중앙임금협약이 최초로 위법 판정을 받았다라는 제보를 택시 노조위원장 중에 한 분한테 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제기했는지를 찾아갔고 그분들을 만나서 컨택해보고 노조위원장들을 만나는 사이에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지난해 3월 서울택시 지역회 17곳 가운데 강남의 한 지역회에서 중앙임금협정 교섭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노조위원장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2명 모두 교섭이 끝난 뒤 수고비로 2천에서 3천만 원을 받으면 노조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공약하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그 중앙에서 중앙임금협정 끝나고 배당된 금액은 지역에도 돌려주겠다는 거는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양보다. 우리 회원들은 당연히 교섭이 끝나면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배당이 나오면은 자기가 그룹에다 넣지 않고 지역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오는가 보다. 나가고는 지역회에다가 그런 걸 기부를 하겠구나. 교섭이 끝난 뒤 해당 지역회 노조위원장들은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교섭위원에게 항의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쉬쉬하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위원장은 중앙임금협정 교섭 이후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섭위원장이 노조 측 교섭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가 돈 받는 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애가 없죠. 내가 듣기로는 이사장하고 교섭위원장하고 사업주 설득에 주는 거죠. 새벽에 집 앞에 와서 주고 가기도 하고 차 안에서 주기도 하고 커피 먹으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전부 작은 거예요. 그럼 이게 교섭 전에 줍니까? 이런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교섭 보면은 이게 내용이 항상 사업주 유리하고 기사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한 번도 기사들 편에서 교섭이 이루어진 예가 없어요. 돈이 생기니까 이 교섭이 서로 하려고 야단이야. 돈 받는다 하니까 2-3천만 원 받는 걸로. 교섭위원들 모두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봉태다 현금 2천만 원을 넣어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없었으니까. 교섭위원분들한테 현금을 다 주셨다던데. 아니, 난 그런 이유가 없어. 가지도 않고, 마지막에 끝나고 그 이유를 안 가지고. 당연히, 대가 속에서 보던 뭐, 내물이가 뭐, 내물. 아니, 근데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세상 시장도 주겠어요? 교섭위원 7명이죠. 7명 중에 내 반대파가 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벌미 잡혀갖고 너 착착할 일 있어요. 교섭이 끝나고 사측에서 교섭위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아, 그걸 누가 받겠냐고요, 그걸,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지금 엿불 하는 거겠죠. 아니, 그냥 받았나 보죠, 그 사람이. 뭐 나도 일단 듣게 들었는데 돈을 그건 아니고 지금 싫어요. 아니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주면 사람을 먼저 주면 되겠어요? 아이고 준다고 만약에 그 말이야. 아니 기자님 같은 그렇게 그렇지만 TBS는 교섭위원 중에 한 명이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봉투를 딱 하나야. 내가 이렇게 다 먹었어. 아니, 처음 봉투 하나에다 다 담았어? 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평소에 안 해야지. 참, 답답하네. 그럼 머리도 따로 줬을 수도 있지. 그래서, 딸을 줄 수도 없는 걸 알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없이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메리트도 없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중앙임금협정 이후 교섭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을 줬다는 또 다른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노조위원장은 당시 고급 외제 시계를 사고 돈을 보낸 입금증까지 제시했습니다. 2015년 교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 측에서 인사를 했습니까? 그때는 교섭위원들 1인당 내가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5만 원짜리로 내다발. 어떻게 어디서 받으셨어요? 나는 이제 직접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위원장한테 네가 받아와라. 내가 받고 싶지는 않다.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2층을 받았어. 이미 다 받았더라고요. 당 하나 받고. 네, 받았는데 나는 사실 그걸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지 나도 이제. 그래. 위원장은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첫째 교섭장 사장한테 받은 거죠. 그분한테 받은 그 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받아서 쓸 돈이 아니야. 당신의 가정이 받더라고. 우리 그때 의장 뭐 선물도 해주고 시계 선물도 해주고 뭐 그때 조직국장 탈직을 해주고 그때는 연맹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한 300만 원 내가 주고. 전문가들은 임금협상과 관련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교섭위원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의 대표로 참석하는 노조위원들이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배임수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액의 금품도 오가는데 하물며 다른 어떤 것들은 없었을까? 혹시 확인된 게 좀 더 있을까요? 네, 저희 취재 중에 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총회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의 총회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전택 서울본부에 5천만 원, 그다음에 전택 노조간부 해외 연수에 8천만 원 등 한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2017, 2018, 2019 매년 1억 3천만 원 정도의 핵심 간부들의 해외 연수, 국내 연수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그 결산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연수 가서 뭐 했을까요? 교섭위원 참여하기 전에도 받고 참여하고 나서도 받고 여러 행사했으니까요. 한 150명 이상 가죠. 일정은 호텔에 가서는 당 배정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당 배정만 하면 우리 자유. 그럼 이제 신임위원장들은 패키지 여행을 다니죠. 상황인데. 그거는 사업조합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결산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한 20년 동안 술 먹고 갔죠. 내가 10년 동안 안 갔어. 문제 많아. 다 먹고 마시는 거 보면. 나도 처음에 몰랐지. 우리 돈이 없는데, 1억 5천 예산자고. 이에 대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수지원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1년에 한 6천에서 1억씩 교육비로 전택 서울본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는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사측으로부터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1년에 6천에서 1억씩 전택 서울본부에 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민감한 문제라. 요거는 이게 다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돼요. 그럼 이거 사측에서 받은 건 아니란 말씀? 예. 문제가 아니고 이게 누가 업체가 대가는 거 아니고 무슨 누가 우리 주변에서 들어간 거 아니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수비 지원은 인정했지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임금협정 당사자가 아니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여행 연수 다녀올 때 그 경비로 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여행사랑 직접 금액 부과갖고 선착해서. 3천만 원이 그 여행비 전부인가요? 아니면 민택에서 따로 예산을 준비 있나요? 전부죠, 그게. 그걸로 해갖고선 가고, 돈이 지금 노동자한테 돈이 없어갖고, 월급도 제대로 많이 못 나가는데요. 네, 민택은 안 가다가, 이제, 민택은 너무 소외된다. 이 노사협력기금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우리 민택의 대표자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민택은 사업자에서 임금협정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민택 자체는 지금 사업자 협의회에서 하죠. 전문가들은 예외적인 경우 외의 경제적 원조는 노동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경제적으로 회사에 기속되고 어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임금협정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택시기사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임금 착취를 당해도 회사에 항의하면요. 그 중앙임금협정서에 나와 있어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헌법이에요. 헌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으니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내부적으로 그 양 당사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택년 노동자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 법적인 책임을. 지난 1992년에도 변칙 체결된 임금협정 과정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쪽이 교섭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던 거죠. 지금 3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2022년 현재잖아요.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가뜩이나 산적한 과제가 많은 택시 산업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투명한 택시, 믿을 수 있는 택시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네, 모빌런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